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홍민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의 주택시장 전망이 나왔었죠. 현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과거의 이 피크 수준은 아니고 또 거품이 심한 것도 아니며 2, 3년 내에 가격이 내려가거나 단기간 폭락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하거나 거품 생성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상승 이후의 영향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들인데요. 최근에 달아오른 주택시장의 과열이란 단어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거나 내 집 마련하실 분들 고려하시고 참고하셔서 정말 신중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따라잡기 오늘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따라잡기 본격적으로 시청자 전화 상담 그리고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부동산에 관한 모든 고민과 궁금증 전화나 문자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02511-0105번, 서울전화 511-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 해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가위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한은 이제 크다라는 의미고요. 가위는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8월에 한 가운데, 그 다음에 가을에 한 가운데, 이런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름달을 보면 이제 풍성함을 느끼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옷은 시집 올 때처럼 음식은 한가위처럼 풍성하게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풍성하게 음식을 드시고 네. 이제 서울로 이제 귀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시골에서 좀 정감 어린 대화를 나누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오늘도 좀 정감 어린 이런 상담, 그다음에 편안한 상담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특히나 이렇게 명절에 가족 친척들이 모이면 그렇게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으실 텐데요. 부동산 따라잡기와 다양한 정보들 함께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요. 대표님께서 또 이번 한 주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짚어주실 텐데, 자,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이제 지난달쯤 해가지고 이제 북한 리스크가 있었죠. 네. 뭐 전쟁, 뭐 일촉즉발까지 뭐 간 상황도 있었는데 북한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 실물 경제도 많이 안 좋아지고 이제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혹시 올라간 거 들어보셨죠? 네. 네, 신용 등급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이 또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실물 시장에 훈훈한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일본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P라고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인데요. 세계 3대 신용평가가 무디스라는 회사가 있고요. S&P라는 회사가 있고 피치라는 회사가 있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관들을. 그래서 S&P에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한 등급 올렸습니다. 한 등급 올리고 일본 신용등급을 한 등급 내려서 우리나라와 일본 신용등급이 스위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S&P가 한국 신용등급을 한 등급 올리고요. 일본 신용등급을 한 등급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등급으로 따지면 좀 복잡하긴 한데요. AAA라는 게 이제 미국의 AAA인데 이게 1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AA 플러스, 그 다음에 AA 마이너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4등급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대 신용평가가 우리나라를 이 AA 마이너스 4등급을 준 건 사상 최초예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탄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유가 뭐냐면 한국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이 연 3%쯤 될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S&P에서. 네.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연 3%면 우리나라가 2.8%니 올해 뭐 3.2% 말들은 많은데 3% 전후로 갈 것이다.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은 2020년까지는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서 일본이랄지 미국이랄지 유럽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수출 시장이 다변화돼 있다라는 것이죠. 수출 시장이 다변화돼 있다. 선진국에 의존하지 않고 후진국에도 의존하지 않는 수출 시장이 다변화가 돼 있다. 네 번째로는 GDP의 20% 선이다. 부채가 우리나라 부채가 35%쯤 되는데요. GDP의 20%라는 것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뭐 1000조를 돌파했느니 600조를 돌파했느니 말이 많은데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다. 이렇게 대외적으로 유명한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3%로 쭉 가면은요, 10년을 가면 한 30%쯤 성장을 하겠죠. 2.5%로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2.5%에서 30%면 10년이 지나면 25%에서 30%의 성장률이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주택가격은 경제 성장률에 연동하는 경우가 가장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경제 성장률에 연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25%에서 30%쯤 향후 10년 동안 집가가 상승할 것이다.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0%입니다. 0% 현재. 그리고 올해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1%로 예상하는데요. 일본처럼 0%로 가면 10년 뒤에도 부동산 가격은 0%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일반론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일본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본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면 피치 같은 경우는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는 4등급인데 일본은 6등급입니다. 6등급인데 여기서 한 등급만 더 떨어지면 이제 B급인 국가로 일본 같은 경우 전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4등급이고 일본은 6등급으로 피치 같은 경우는 한 등급 더 떨어뜨렸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일본은 성장률이 1%쯤 될 것이다. 올해 2%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진취적으로 해서 일본 경제를 살렸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1%예요. 네. 그리고 기존 20년 동안 봤을 때 0.8%입니다. 0%대 성장률을 20년 동안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2015년 말이 되면 GDP 대비 국가부채가 244%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는 이제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우리나라는 34%, 네. 일본은 235%에서 한 7배쯤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일본보다는 7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독일 같은 경우 유럽의 맹주인데 독일도 한 80% 되고 미국 같은 경우 한 120%쯤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랑스, 영국, 프랑스 한다 손 치더라도 95%, 110%에서 국가부채가 한 GDP의 100%를 전후하는 선진국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국가부채가 OECD에서 발표한 바로는 34%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부채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가가 문제 생길 가능성은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앞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많다. 무디스 같은 경우는 AA-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AA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본하고 2배가 차이 납니다. 일본은 3등급만 더 떨어지면 정크본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BBB- 이하는 정크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대부분을 일본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게 일본이 정크본드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일본 국채를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다른 나라 국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버티고 있지 전체적인 상황은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많은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6년에 내년에 한국이 구매력 기준 PPP 지수를 하는데요. 구매력 기준 GDP로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내년에 추월한다. OECD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처럼 부동산 시장이 가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국가 신용 등급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제 전반적인 흐름, 우리나라와 일본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과 함께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 주고 계신데요.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네, 어떤 반갑습니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은평구 증산동 쪽에 네. 재개발 보고 매수를 하나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재개발이 반대가 좀 심해져가지고 네. 이제 재개발이 좀 무산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정확하게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떤 매물 매수하셨어요? 189-40번이고요. 네. 네. 빌라를 매수했습니다. 네. 얼마에 매수를 하셨나요? 매수할 때는 3억 2천 정도에 매수를 했고요. 네. 지금은
많이 조금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재개발에 좀 반대가 많이 나오면서 시세 형성까지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상담 지금부터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많이 속상하시겠어요? 네. 3억 2천에 구입을 하셨으면 한 10%에서 15%좀 떨어졌는데 지금 한 네. 2억대 후반 정도 가고 있습니까? 뭐 시세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간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세 시세는 얼마나 되나요? 전세는 지금 2억 5천 정도에 지금 임대하고 있거든요. 전세가 2억 5천이면 네. 매매가 한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이렇게 형성될 것 같아요. 여기 이쪽 같은 경우도 전세가 비율이 한 85%에서 90%쯤 와 있어요. 그래서 네. 수색 증산 뉴타운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릴게요. 수색 네네. 증산 뉴타운 수색 재정비 촉진지구라 그러는데 뉴타운이 이명박 시장 때 뉴타운을 만들어서 2006년에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수색 증산 뉴타운이에요.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 수색 증산 뉴타운 27만 평입니다. 27만 평. 27만 평에 한 10,000세대, 1만 세대 정도 들어오는데요. 지금 이미 개발이 된 데도 있지만 좀 답답한 양상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수색동 쪽은 이 수색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많이 그나마 파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증산동 쪽 같은 경우는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시청자님이 소유하고 계신 데가 이 증산역 바로 증산역에서 3분 정도 되나요? 네네, 그 정도 됩니다. 3분 정도 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수색 증산 1주택 재건축, 그다음에 3정비구역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위쪽으로 가면은 또 5주택 개발해가지고 이 시청자님 집 주변으로 인해서는 구역 지정이 다 돼가지고 뭐 추진위원회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좀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시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뉴타운 재정비 촉진 지구이긴 하지만 구역으로 명확하게 확정이 되어서 추진 주체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추진 주체 자체가. 그래서 지금 2015년 올해 한 8월 11일 날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통과를 했는데 2016년 2월 11일 날 2월 달이 되면 이러한 추진 주체가 없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 대부분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3억 2천에 구입하셨으면은 2006년이나 2007년에 구입하셨나요? 언제 구입하셨나요? 2008년도에 구입했어요. 2008년도예요. 네. 네네. 피크 때 지금 2006년, 7년, 8년이 피크인데 피크 때 지금 구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손절매라 그러죠. 손절매, 주식도 손절매가 있는데 부동산도 한 10%쯤에서 15%쯤 떨어진다 손 치더라도 이 손절매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갈아타셔서 10%에서 15% 이상 수익률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속상하시겠지만 일단 손절매의 그런 매도의 의견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는 꼭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또 다음 시청자분 전화로 만나 뵙고 상담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제가요, 네.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49평 네,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억 3천에 전세를 주고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만기가 2016년 6월에 만기인데, 네. 제가 이거를 보유를 해야 할지 아니면은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예, 고민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정동의 올림픽 패밀리 아파트. 자, 지금 전세가 만기가 2016년 6월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 아파트 전망 한번 살펴보고요. 그 주변 지역의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맛있는 거 드셨어요? 네, 지금 매매가가 한 9억대 후반 정도 가죠? 네네. 전세가 제가- 5억 3천. 네네. 현재 지금 거주하고 계시나요? 아니, 임대를 줬어요. 임대가 내년 그러니까, 6월 말에 네네. 내년 6월 말에 임대 만기고요. 만기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몰라서 네. 전화드렸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 올림픽 패밀리타운 이게 가락시장역하고 이게 네. 바로 붙어 있는 단지죠. 네네. 그다음에 여기 송파역하고 가락시형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네. 가락시형 아파트가
9,510세대고 9,510세대로서 지금 재건축이 되는 거고요. 이 패밀리 같은 경우가 지금 4,494세대예요. 4,494세대. 음마아파트는 4,424세대인데 한 70세대쯤 많아요. 5,000세대가 좀 안 되는데 1단지하고 2단지가 있는데 1단지는 가락시장이 좀 가깝고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수서역에 가까운 이런 입지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가 올림픽이기 때문에 우리가 88 올림픽이기 때문에 1988년에 입주한 거 알고 계시죠? 네네. 그러면은 2018년 앞으로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2018년부터 이제 재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개발 호재를 잠깐 살펴보면 이 가락시형 개발 호재죠. 그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가보셨나요? 네. 예, 농수산물 시장도 올해 11월 다음 달이면은 이게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건물들이 11월부터 오픈을 해서 한번 가까우니까 이제 가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게 이제 네. 두 개가 개발 호재가 있죠. 개발 호재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네. 2018년부터 시작을 하면 언제 이게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지금 봐야 되는데 2028년에서 2030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묶여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가락시장 같은 경우가 200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했어요. 2000년에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2015년에 이제 철거를 들어가서 2018년에 입주를 하는 것이거든요. 가락시형을 놓고 봤을 때 옆에 있는 단지니까. 네. 그러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나서 18년 뒤에 입주를 하는 거고 이 아파트는 30년이 되려면 3년이 남았어요. 2018년에 안전진단을 통과를 하려면 13년이 지나면 2031년 이렇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장기적인 투자다. 첫 번째,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왜? 용적률이 194%이기 때문에 가락시형은 현재 있는 용적률이 78%에서 285%로 가는 건데 이거는 194%에서 250%나 뭐 270% 간다 손 치더라도 사업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두 번째, 대형 평형입니다. 현재 한 1억 정도 올랐어요. 한 1년 반 전에 비해서 1억 정도 올랐는데 30평대도 1억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30평대가 6억 7천 가던 게 지금 7억 7천쯤 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9억 7천은 가요. 41평짜리는 8억 7천 가서 10억이 조금 안 되고 9억이 조금 안 되고 8억이 조금 안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대형 평형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여지가 많지 않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 6월에 전세 만기에 맞춰서 매도를 해라. 이렇게 결론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재건축을 기다리기까지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전세 만기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화학동에 있는 아크로타워를 42평을요. 네. 2010년쯤에 8억에 분양을 받고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네, 전세 얼마 해주셨어요? 전세 지금 5억 5천에. 5억 5천 해주셨고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거래가 되게 뜸하고. 네. 지금 제가 C타입을 받았는데 매물도 A타입이랑 B타입은 있는데 C타입은 거의 없다고 해서.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황학동의 아크로타워. 자, 평수를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몇 평인가요? 지금 42평이요. 144제곱. 네, 42평으로요. 네, 네. 자,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과연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과 말씀 조금 더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42평 가지고 계신다 그랬는데 이게 원래 분양가가 한 9억 정도 됐었죠? 네네, 9억인데 이거 미분양 나가지고 좀 싸게 네. 받았어요. 네. 1억 정도 할인해가지고 8억에 네. 받았고 현재 시세는 한 7억 조금 넘나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 7억 선이고 전세가 5억이고 이게 33평 같은 경우는 5억 8천에 전세가 한 4억 6천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5억 30평대는 이게 5억대고 그다음에 네. 40평대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9억 정도의 분양을 했는데 안 돼서 미분양해서 8억에 샀는데 현재 시세가 현재 시세가 지금 8억 정도밖에 지금 되지 않아서 한 1억 원 정도 손실이 나서 좀 답답하시죠? 네네. 네. 그래서 이 황학 아크로타워라고 신당역에 바로 붙어 있는 1분 정도 되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지 가치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쯤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분양을 했는데 2,500만 원에도 분양을 해도 안 돼서 지금 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도 안 가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왕십리 센트라스 비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왕십리 주택 3구역에서 센트라스하고 센트라스 비즈, 그다음에 왕십리 텐지 이런 아파트들이 1단, 2단지가 이제 거의 입주를 했고 3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조만간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8억 정도 시세가 가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를 보면은 40평대가 한 9억 선 지금 가고 있어요. 9억 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41평이나 그러셨나요? 몇 평이나 그러셨죠? 네, 42평이요. 42평. 42평. 42평이 8억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지금 7억 정도 가고 있는데 42평이 8억을 간다 손 치더라도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8억까지는 회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8억까지는. 취득의 또 원금만큼은. 그래서 이 시기가 뭐 내년 가을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지 모르지만은 내년이나 내후년 2017년 상반기까지는 8억을 원금을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원금 회복하고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은 좀 매수 금액보다 내려가서 걱정이 많으시겠는데요. 앞으로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보유하시다가 원금 회수 이후에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 봤고요. 이제는 문자로 상담 시청하신 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5088님의 문자 사연인데요. 자,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 파라곤 34평을 2008년 분양받아 8천에 50으로 임대 주고 있습니다. 계속 보유해야 할까요? 매도해야 할까요? 라고 문의 주셨네요. 네, 일단은 8천에 50으로 임대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월세 수입으로 지금 수익을 챙기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계속 보유 가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8천에 50이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오스타 파라곤 같은 경우가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있는데 네. 조합주택도 있어요. 그래서 3.3제곱미터당 1,100만 원씩의 이제 분양을 하다가 현재 지금 시세가 3.3제곱미터당 9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입지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포 한강로로 인해서 한강 신도시까지 갈 수도 있고 이게 44번인지 46번인지 이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도로 인해서 한강 신도시까지 접근도 상당히 좋고 그래서 입지는 좋은데 이 밑에 보면 사구 초등학교 있는데 이제 김포 풍무 푸르지오 센트레빌이라고 있습니다. 푸르지오 센트레빌이 한 5천 세대 정도 들어오는데요. 1차는 900만 원대 분양을 했고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1,100만 원대 분양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입지 자체가 푸르지오 센트레빌보다 푸르지오 센트레빌이라는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있습니다. 숙명여대 교육기관에서 들어가는 유치원 시설도 있고 김포에서는 랜드마크인 푸르지오 센트레빌보다는 3.3제곱미터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네. 싸게 거래가 될 것이다. 저렴하게 거래가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보는 견해입니다. 이건 5천 세대고 이거는 세대수가 50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단지의 규모로서도 문제가 있고 차이가 있고 서울 접근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는 한 10%쯤 15%쯤 싸게 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8천에 아까 얼마나 그러셨죠? 8천에 35라고 그랬나요? 8천에 네, 50이요. 8천에 55. 네. 8천에 50이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수익률로 환산을 해보면 년 수익률이 3.5%밖에 나오잖아요. 서울 시내라면 괜찮은데 이런 외곽에서 수익률 자체가 3.5% 정도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네. 매도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률 측면에서도 맞지 않기 때문에 매도를 한 이후에 다른 매물로의 투자를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상담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주제가요. 2015년 하반기 투자 전략과 확실한 투자 비법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착순 30명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꼭 예약을 하셔야 되는데요. 02-511-0105번으로 전화 주시면 예약 가능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상담과 더불어서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